네, 이번 시간에는 산과의 산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 진찰이랑 당뇨 그리고 감염 중에 특히 풍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파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고 문제 자체도 각각 개별 파트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서 한번 글을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 주수별로 각각의 주수에 게스테이셔널 에이지죠. 그 각각의 주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수 같은 경우에는 그 LMP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게 4주차에 시작합니다. 자, 먼저 4주차에 보시면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고 베타 HCG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6주차에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시작하면서 초음파로 페탈 하트비트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낭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라서 뒤에 액토픽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초음파상 임신낭이 이때부터 보이지 않으면 액토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0주부터는 이제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기형 유발 물질에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에 태반이 거의 완성되면서 루티알 플레센탈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자, 2분기에 넘어와서 14에는 여기 이제 조금 중요한 말이 나오죠. 태반에서 Pregnancy Associated Placenta Protein A죠. 태반에서 PAPPA를 그리고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목덜미 투명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자, 15주부터는 양수가 충분히 많아지고 태아세포가 적절히 포함될 수 있어서 양수천자를 진행할 수 있는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검사에 충분한 양의 알파 페토프로틴을 만들어내는 주수가 이제 15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주에는 이제 정밀 초음파를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에 20주에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24주에 이제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가 태반이 충분히 커져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진행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24주 이전에도 아이가 보통 살리고 막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직 교과서에는 24주부터를 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도 24주부터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주에 이제 태아 자율신경계가 충분히 성숙하여서 심박수 반응성, 액티브한 반응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주부터는 응급 적응증이 없더라도 필요시 분만을 고려하는, 분만이 나을까 아니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나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 주간입니다. 이전에는 응급 적응증 있어야 분만을 합니다. 35 주차 때는 이제 배양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하다면 예방적 항생제 투여할 준비를 해야겠다. 37주를 이제 만삭인데 얼리텀이라고 보고요. 39주를 풀텀, 41주부터는 포스트텀이라서 어떠한 증상이 있거나 41주인지 42주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면 이제 분만을 하는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42주부터는 이제 포스트텀으로 즉시 분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전 진찰, 보통 문제는 이 산전 진찰 파트에서 나오죠. 그래서 첫 방문 시에 산과력과 LMP를 확인해서 임신 주수와 분만 예정일을 계산해야 되고, 혈액형을 확인해서 RH 부적합으로 인한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매독과 HIV 검사를 시행해서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를 계획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진 항체를 확인해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을 측정해서 임신 중 혈장량 증가로 발생하는 생리적 빈혈 여부와 철분 보충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매 방문 시에는 모체 혈압, 자궁 크기, 자궁 수축 여부를 확인하고 태아의 크기와 심박수, 양수량을 평가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추적 관찰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임신 1분기에는 대부분의 태아가 거의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므로 머리 엉덩이 길이를 측정해서 임신 주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에는 태아가 각각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자세를 딱 쭉 펴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CRL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마루뼈 사이 길이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짝 보시면은 NT고 요렇게 머리부터 마루까지 하고 엉치까지 이렇게 길이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라고? 머리 엉덩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BPD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잰다. 이렇게 봐서 임신 주수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1분기에 머리 엉덩이 길이, 그 다음에 2, 3분기에 마루뼈 사이 길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소미 21이죠. 그래서 지적 장애나 여러한 선천적 기형을 동반하는 염색체 수적 이상이고요. 태반 기능 이상으로 여기 PAPPA가 감소하고 그리고 NT가 증가하는 목덜미 둘레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태아가 발달이 이상해지면서 태아가 분비하는 알파페토프로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14주 이전에는 육모막 육모검사, 15주 이후에는 양수천자를 시행해서 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주부터 양수천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주가 안 됐으면 조금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육모막 육모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관 결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스파이나 바이피다 이 척추 갈림증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외에도 임신 초기에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선천적 기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서 신경관이 열려있기 때문에 알파페토프로틴이 모체 혈액으로 유출되면서 모체 혈청 AP가 알파페토프로틴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는 보통 이제 엽산을 복용해야 된다.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주 이후에는 알파페토프로틴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밀 초음파로도 스파이나 바이피다를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약물도 조금 그나마 빈출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빈출이라고 할 만한 파트가 이제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제 약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물 한번 볼게요. ACE 이니비터와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RA 라스 시스템을 라스를 억제하면서 신장 발달의 장애를 유방함으로 임신 중 금기다. 그래서 ACE 이니비터 ARB가 금기다. 그래서 하이드랄라진이나 니페디핀 같은 거를 사용하면 얘네들은 모체 혈관에 조금 스페시픽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와파린은 안 된다. 태반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큰 헤파린을 써야 된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갑성선제인 메티마졸은 쓰면 안 된다. 태반 통과하니까. 그래서 PTU 써야 된다. 그리고 항경련제인 발프로이트랑 카바마제피는 조금 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엽산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레베트리트리라세탐인가요? 어렵네요. 어쨌든 이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사실상은 그 임신 중절제니까 DNA 합성을 억제해서 독성과 유산을 유발하므로 절대 금기고요. 그 다음에 HIV나 인플루엔자 걸렸으면 아시클로버나 오셀타미온을 써도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기 각각에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 와파린, 아시클로버 이런 것도 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태반이 분비하는 여러 임신 관련 호르몬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호르몬에 의한 거기 때문에 분마는 호전되지만 향후 타입 2 DM의 위험이 증가하기는 합니다. 태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 태반이 충분히 성장한 임신 24주 이후에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만, GDM의 과거력, DM 과거력 등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24주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첫 산전 방문 때 검사를 했어. 위험군이라서. 근데 정상이야. 그러면은 24주에 재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번인가 3번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별검사 뭐 하는데? 선별검사는 50g OGTT를 시행하고요. 혈당이 140 이상이면 확진을 위해서 확진은 100g OGT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 95, 1시간 180, 2시간 155, 3시간 140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9580, 5540 이렇게 해서 2개 이상 기준을 만족하면 진단하고요. 분마 후에는 이제 75g OGTT로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원 당시에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얘는 임신성 당뇨가 아니고 현성 당뇨로 진단하고요.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혈당을 초과하면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검사 뭐 하는지, 그래서 24주에 OGTT, 50g OGTT, 양성이면 확진을 위해 100g OGTT, 분만 후에 75g OGTT고, 정상인 경우에 위험이 있어서 바로 검사했어. 근데 정상인 경우에는 24주에 재검한다. 요게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는데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풍진은 어디있죠? 선천성 풍진 증후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풍진 항체를 확인해야 되고요. IgG는 있는데 IgM이 없으면 면역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3주 정도 후에 재검합니다. 자, 재검에서 이 사람이 지금 급성 풍진에 감염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급성 감염의 증거가 있으면은 임신 중절을 고려할 정도로 조금 위급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검에서 첫 검사에서 IgM이 마이너스였는데 IgM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면은 감염이 됐네? 지금 이거죠. 그 다음에 IgG가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IgG가 새로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약간 새삥 느낌이 나가지고 신병 느낌으로 결합능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IgG의 결합능이 낮을 경우에 급성 감염을 의심해서 임신 중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정 관리, 전반적인 산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